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가겠습니다. 강달러와 금리 급등세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도 1% 내외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고 S&P 500 지수가 오늘 간밤에 연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이 50년 만에 최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고 재정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또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서 하락해서 사상 최저치로 경신하는 모습이었고 영국의 국채 시장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인덱스 20년 만에 최고치 114달러 선 간밤에는 또 돌파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통제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고요. 또 한 연은 총재는 물가가 통제되기까지 모든 방향에서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연저점을 딛고 오늘장에 반등을 시도해주는 양상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주식시장 바닥 확인 과정을 이번 주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닷새 만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0.1% 이 시각 상승하면서 2223.11포인트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 2조 7,5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6%가 오르면서 2224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2204포인트 선에서 저점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장중 시가를 넘어서면서 고점 시도가 있었습니다. 2227선 터치를 한 끝에 현재는 어제 기록했었던 연저점 2220선을 사수하고 있는데요. 222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면서 3.19포인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10거래일 연속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장에는 1,205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틀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8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연저점 지지력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장중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현재 79억 원어치의 개인 쪽의 매수가 잡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소형주를 제외하면 여타 업종들은 대체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기관이 합심하고 있는 업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반 매수하는 쪽은 기계, 운수창고, 유통, 철강 업종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닷새 만에 반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700선에 대한 부담을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700선 터치한 이후에 현재 0.91%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698.72포인트 선, 오늘장의 700선에 대한 저항 잘 살펴보시고요. 거래대금은 2조 1,400억 원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31%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초가가 694선이었고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686선까지 떠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700선을 터치하면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 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는 다시 698.69포인트, 6.32포인트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오늘장 외국인 쪽에 동향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어제부터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틀 연속의 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 449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40억 원대 매수를 보여줍니다. 7거래일째 기관 쪽에서 코스닥의 주식을 사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680억 원어치를 팔면서 이틀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특징 첫 번째, 민영화 잡아보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산업은행이 한화그룹의 2조 원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조건부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앞서서 2009년에 6조 원 규모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23년 만에 다시 매각이 추진되면서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인수 방식은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 유상증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10% 넘게 올랐다면 오늘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라서 주주가치가 희석된다는 그 우려감 반영하며 15% 급락한 21,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의 주가가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26,000원 선이고요. 인수합병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0.7에서 2%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타 한화 계열사의 움직임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태양광 기업 2% 넘게 오르면서 47,350원 선이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 한화손해보험이 2% 넘게 오릅니다. 금리 인상 피해주인 하나투자증권 저점에서 52주 신저가에서 소폭 0.4% 오르고 있고요. 한화생명이 0.66%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이 이 HMM의 민영화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HMM의 주가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세를 펼쳤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가 지분을 거의 40%가량 갖고 있는 HMM의 민영화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HMM의 지분 21%를 KDB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고요. 20%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어서 40%가량이 정부 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해양수산부가 최근에 HMM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게 되자 HMM의 주가 오늘장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요. 장중에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의 두 번째 특징은 저출산 관련주, 엔젤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이자 전 세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또 국내 거주 인구도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모급여 도입과 저출산, 아동, 가족, 인구 문제 모두 다루는 신설 부처 도입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언가 정부 쪽에서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이에 따라 엔젤주가 상승을 합니다. 엔젤주는 아동 관련한 전반적인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동 의상, 유아동 복과 또 유아용품 판매 관련주입니다. 제로투세븐이 9.96%,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7,89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8.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젤이 10%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아 스마트러닝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유엔젤 3,1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동용 교육 패드와 또 책을 출간하는 웅진 싱크빅이 0.9%의 오름세, 아동용 애니메이션 관련주 대원 미디어가 1.3% 오른 11,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이슈주 잡아보겠습니다. 분할 중단, 피인수, 임상 3상, 리튬 가격 등이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 물적 분할 검토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오늘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에 분사를 검토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쳤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최종적으로 분사 검토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장 4.7% 오른 39,750원 선입니다. 지니틱스가 피인수됐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2,690원 선에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AB프로바이오가 인수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고 37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최대 주주 등이 AB 프로바이오에 넘기게 됩니다. 주당 가격이 3,348원에 설정돼 있다는 점에서 인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더 높죠. 이에 대한 기대감 상한가로 반영됩니다.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3배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소재 주요 소재입니다.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가뭄으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 올 여름에 이 리튬의 생산이 좀 차질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의 주가가 7% 넘는 강세고요. EV 첨단 소재 2%, 강원에너지 0.97%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난소암 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소식에 따라서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적으로 20%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